스위스 알프스 구조대장이 15년 경력을 버리고 한국에 무릎 꿇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독일산 구조견들이 모두 꼬리를 내리고 떨고 있을 때 단 한 마리의 작은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동양의 미물이 감히. 마르코 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3억 원짜리 최첨단 드론이 추락하고 15년간 믿어온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 그 순간 백두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보여준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죽음의 협곡에서 벌어진 기적. 전 세계가 지켜본 그 장면 앞에서 오만했던 서구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저것은 짐승이 아니다. 저것은 영혼이다. 그날 알프스에 울려 퍼진 것은 백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새 스푼의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구조대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거대한 눈사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어요. 무전기에서 들려온 절망적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대형 눈사태 발생. 다수의 등산객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팀 준비 완료. 제 부하들이 외쳤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구조장비와 독일산 셰퍼드 구조견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알프스에서 저만큼 경험 많은 구조대장은 없을 겁니다. 지난 15년간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왔거든요. 스위스 정부에서 수여한 명예 훈장만 해도 5개나 됩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자 저는 즉시 현장 지휘소를 설치했어요. 생체 탐지기 준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가동. 제 명령에 따라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니까요. 현장에 도착하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눈더미가 등산로를 완전히 덮어버렸죠. 높이만 해도 3m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얀 거대한 무덤 같았어요. 생존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눈사태에 매몰된 사람은 30분 안에 구조해야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후로는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대장님, 매몰 추정 인원은 12명입니다. 부관이 보고했어요. 12명이라니 이번엔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구조 계획을 세웠어요. A구역부터 체계적으로 수색한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제 구조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막스, 렉스, 브루노 모두 독일에서 특별 훈련받은 최고급 구조견들이죠. 이들의 후각은 인간보다 1만 배나 예민합니다. 특히 막스는 지난해 눈사태에서 8명을 구조한 영웅견이에요. 저는 이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드론팀도 상공에서 열감지 작업을 시작했어요. 최신형 드론 3대가 동시에 띄워져 체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고가 장비였죠. 스위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최첨단 구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양인 남자가 작은 개 한 마리와 함께 제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저희 백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어설픈 독일어였습니다.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렸어요. 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촌스러운 등산복에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온 관광객인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개라는 것도 우리 구조견들에 비하면 턱없이 작았죠. 털색도 누렇고 꼬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보는 토종개 같았습니다. 우리 독일산 셰퍼드들은 체고가 65cm나 되는 당당한 모습인데 저 개는 고작 50cm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어요. 게다가 전문 구조견들이 착용하는 조끼나 장비도 없이 그냥 목줄만 차고 있었습니다. 선생, 여기는 애완견 산책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프스의 신성함을 모독하지 마시오. 이곳은 전문가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고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동양인들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다니며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알프스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존재들이죠. 동양에서 온 관광객이 감히 우리 전문 구조 작업에 끼어들려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자존심이 상처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1팀은 동쪽 사면으로, 2팀은 서쪽으로 이동하라. 드론팀은 상공에서 열감지 카메라를 가동하고, 제 명령에 따라 30여 명의 구조대원들이 전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작은 개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그윽한 눈빛이었죠. 뭐야, 저게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15년간 수많은 구조견들을 봐왔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강산이라는 그 한국인은 계속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정말 백두가 도움이 될 텐데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12명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구조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자랑하던 최첨단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드론이 강풍에 추락했습니다. 기술팀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3억 원짜리 최신형 드론 2대가 갑작스런 돌풍에 바위에 박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저는 당황했어요. 15년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제 구조견들이었습니다. 막스, 렉스, 브루노 모두 평소와 달리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멍멍. 꼬리를 바짝 내리고 주인 주변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들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받은 최고급 구조견들인데 말이죠. 대장님, 생체 탐지기도 오작동합니다. 또 다른 대원이 외쳤어요. 전자장비들이 하나씩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산이 우리의 과학기술을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어요. 벌써 2시간째인데 생존자를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매몰된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어요.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구조대장으로서 이런 실패는 처음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강산이 백두와 함께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강산의 옷자락을 살짝 물고 특정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백두야, 뭔가 있는 거니? 강산이 물었어요. 백두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주인을 쳐다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태고의 부름 같았어요. 신비롭고 오묘한 울림이었죠. 제 부관 한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대장님, 적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스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대원이었어요. 저런 눈빛을 가진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기르던 농장견이 그랬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아는 듯한. 설마 그런 미신을.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에만 의존해온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백두는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마치 거기로 가야 한다고 애타게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산도 백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백두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 뭔가 있어요. 강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최첨단 장비들은 모두 고장났고 전문 구조견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반면 저 작은 동양의 개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정말 저 개를 믿어야 하나?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매몰 3시간째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과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가능성을 택할 것인가. 결국 제가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어요. 좋다, 저 개를 따라가 보자.
15년 경력의 구조대장이 동양의 작은 개에게 의존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백두는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시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강산이 뒤따랐고 저와 구조대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대장님, 정말 괜찮습니까? 한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백두가 향하는 곳은 놀랍게도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을 법한 험준한 지역이었어요. 악마의 협곡이라 불리는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크레바스가 즐비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저곳은 위험합니다. 부관들이 일제히 반대했어요. 저기는 짐승조차 피해가는 곳입니다. 한스가 외쳤어요. 실제로 야생동물들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죠. 바위는 날카롭고 경사는 가파르며 한 발만 잘못 디뎌도 1000m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백두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다는 듯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서 나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보통 개들이라면 공포에 질려 꼬리를 내리고 뒤돌아갔을 텐데 말이죠. 기다려보세요. 강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진돗개는 영물이라고 산의 전기를 타고 나서 길을 잃는다고 하셨어요. 강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마당에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요? 백두는 가파른 비탈길을 물 흐르듯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숨이 턱턱 막혔어요. 어떻게 저런 곳을 알고 있을까? 구조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30분 정도 험한 길을 올라가자 백두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특정 지점을 코로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나? 저는 의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백두의 행동이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앞발로 땅을 긁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치 여기다,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강산이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두야, 정말 여기에 있는 거니? 백두는 강산을 올려다보며 깊은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 지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두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파보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명령을 내렸어요. 구조대원들이 삽을 들고 그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이 작은 개가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을 알고 있을까요?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1m, 2m,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역시 헛수고였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장님,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원이 외쳤어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이 야단법석 끝에 아무것도 없지 않소. 강산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장 철수합시다.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신념이 작은 개 때문에 흔들린다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미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백두가 갑자기 미친 듯이 앞발로 특정 지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끙끙. 온 힘을 다해 눈을 파내고 있었어요. 작은 발톱에서 피까지 나고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두야, 그만해. 강산이 말렸지만 백두는 듣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 파고 또 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절실해 보였어요. 마치 생명이 걸린 일처럼 말이죠. 구조대원들도 백두의 행동을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저게 정말 특이하네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파헤쳐진 눈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이건 제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인간의 채취였어요. 오랫동안 구조 현장에서 일한 저로서는 그 냄새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사람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빨리 파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삽을 든 손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흥분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자 천 조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등산복이었어요. 생존자입니다. 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백두가 찾아낸 거였습니다. 제 모든 경험과 지식, 첨단 장비가 찾지 못한 것을 말이죠. 제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기쁨과 당황, 그리고 자존심 상함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난자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고 의식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26도입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정상 체온보다 10도나 낮았어요. 저체온증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거죠. 즉시 응급처치를. 제가 명령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산소호흡기를 대고 보온팩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조난자의 맥박이 미약하게 남아 뛰고 있었어요. 조난자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날씨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대장님, 2차 눈사태 경보입니다. 기상팀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휴대용 레이더에 거대한 눈 폭풍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눈구름의 크기가 첫 번째보다 훨씬 컸어요. 모든 인원 대피 준비.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산이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쿵쾅쿵쾅. 지진 같은 진동이 발밑에서 전해져 왔어요. 돌멩이들이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차 눈사태가 옵니다. 대원들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대한 눈덩어리들이 산 위에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른 속도였습니다. 마치 하얀 괴물이 산을 삼키며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모든 인원 즉시 후퇴. 저는 절규했어요. 구조대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안전한 곳을 찾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한 거죠. 하지만 의식을 잃은 조난자를 혼자 옮기기는 어려웠어요. 성인 남성의 몸무게는 70kg이 넘었거든요. 누가 도와주세요. 의료진이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두가 조난자 곁으로 달려가더니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구하려 도망치고 있는데 말이죠. 백두야, 위험해. 어서 피해. 강산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백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몸으로 조난자를 감싸려고 했어요. 그 눈빛에는 숭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눈사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200m, 100m, 50m. 이대로 가면 백두와 조난자 모두 위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전문 구조견도 이런 희생정신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저것은 짐승이 아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저것은 위대한 영혼이다. 제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15년간 굳어진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눈사태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하얀 죽음의 벽이 시속 100km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조대원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는데 백두만은 조난자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빨리 피하세요. 한스가 저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백두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저런 용기를 가진 생명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구조견들을 봐왔지만 이런 희생정신은 처음이었어요. 백두는 조난자 위에 몸을 덮으며 마지막 온기를 나누려 했어요.
작은 몸집이지만 그 의지만큼은 산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게는 정말 특별해. 제가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하려는 모습이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눈사태가 5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포효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삼킬 기세였어요.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고 나무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구조대원들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저도 눈을 꽉 감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사태가 우리 바로 앞에서 멈춘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일이었거든요. 대장님, 지형이 특이합니다. 지질학자인 베르너가 설명했어요. 이곳은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는 바위 구조물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백두가 안전한 곳을 정확히 찾아낸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형을 알았을까요? 베르너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바위층은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화강암 지대입니다. 눈사태를 막을 수 있는 천연 방벽 구조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일이었지만 백두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깐 조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체온이 25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체온보다 12도나 낮은 위험한 상태였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료진장이 외쳤어요. 하지만 2차 눈사태 때문에 헬리콥터 착륙이 불가능했습니다.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조종사가 무전으로 알려왔어요. 백두가 조난자의 가슴팍에 귀를 대더니 슬픈 울음소리를 냈어요. 끙끙. 마치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물도 이렇게 타인을 걱정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의료진이 외쳤어요. 모든 보온팩을 동원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산악지대의 추위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거든요. 그때 백두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몸으로 조난자를 감싸며 체온을 전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동물의 체온이 도움이 될까요? 의료진이 의아해했어요. 진돗개의 체온은 38도에서 39도입니다. 베르너가 설명했어요. 인간보다 2도 정도 높아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백두는 온몸을 떨며 자신의 모든 온기를 조난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개야.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런 희생정신에 감동받았어요. 30분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난자의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27도, 28도. 의료진이 환호했어요. 백두의 필사적인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어요. 조난자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깨어나고 있어요. 의료진이 흥분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조난자가 눈을 뜨자 첫 번째로 본 것은 백두였어요. 고마워, 고마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두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변했어요.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과학과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는 정말 특별해.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백두는 영웅이야. 모든 구조대원들이 백두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조난자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임무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이 프로 같았어요. 강산이 백두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백두야. 정말 잘했어. 백두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전사의 눈빛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숭고해 보였습니다. 저는 백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위스 군인으로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고맙다 용감한 전사여. 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백두의 영웅적인 구조 작업이 끝나고 며칠 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스위스 알프스에서 한국 진돗개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방송사들이 먼저 보도했어요. 제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마르코 대장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스위스 정부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르코,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백두에게 우리나라 명예 훈장을 수여해야겠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외국 동물에게 스위스 명예 훈장을 주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의 공로는 그럴만했어요. 지역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스위스와 인근 국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저는 15년간 구조대장으로 일했지만 백두 같은 개는 처음 봤습니다. 마르코 대장님, 정말 백두가 그 위험한 곳을 혼자 찾아낸 겁니까? 취리히 기자가 물었어요. 네, 우리의 최첨단 장비가 모두 실패했을 때 백두만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백두의 행동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른 일간지 기자가 질문했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 떠올라 목이 메었거든요. 백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난자를 지켰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정신에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이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진돗개가 이렇게 훌륭한 개구나. 유럽 동물보호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독일 동물보호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백두 같은 개들을 구조견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스위스 관광청에서도 움직였어요. 백두가 구조한 장소를 관광 명소로 만들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백두 구조 지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것이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바빠졌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라 함부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해야 했거든요. 언론들이 K-스피릿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한국인의 정신, 즉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백두가 보여준 K-스피릿에 감동받았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동물 전문가들도 나서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품종입니다. 스위스 수의과 대학 교수가 방송에 나와 설명했어요. 충성심과 지능, 직감력이 뛰어난 견종이죠. 백두의 행동은 진돗개의 우수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구조견 훈련소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진돗개의 특성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 구조견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백두처럼 뛰어난 직감력을 가진 개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반응들을 보며 놀라웠어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백두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 제가 강산에게 말했어요. 백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첨단 기술과 과학 뒤에 숨겨진 생명의 본질을 말입니다. 그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백두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취리히 공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백두를 한번 보려는 사람들이었죠. 백두, 백두. 환송인파가 외쳤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백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말이죠. 강산이 백두를 안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어요. 백두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강산 씨,
제가 그를 불렀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백두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강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백두가 기뻐할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어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제게 준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 백두야. 영원히 기억할게. 12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백두를 맞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영 인파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한의 영웅이 돌아왔다. 플래카드가 공항에 붙었습니다. 백두야, 고생했어. 우리의 자랑이야. 사람들의 함성이 공항을 뒤흔들었습니다. 백두는 강산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집에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한국 언론들도 열광했어요. 스위스 알프스를 정복한 우리 백두. 진돗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영웅. 온 나라가 백두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움직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공항에 나와 백두를 맞이했습니다. 백두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장관이 선언했어요. 국가적 영웅으로 예우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두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이들이 백두를 통해 용기와 희생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백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백두의 기적 알프스의 한국 영웅 진돗개 백두의 감동 실화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백두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백두의 용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거죠. 해외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백두를 다시 보고 싶다. 스위스 관광청에서 백두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백두가 스위스 관광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요. 전국의 진돗개 보호센터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라 함부로 분양할 수 없었어요. 백두는 고향 진도로 돌아갔어요. 진도군에서는 백두를 위한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진도의 아들이 세계적인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 군수님이 직접 나와 축하했어요. 진도 주민들의 환영은 더욱 뜨거웠어요. 우리 백두가 해냈구나. 진도계의 자랑이야.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백두를 쓰다듬었습니다. 백두도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강산이 백두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진도의 아름다운 바닷가였습니다. 백두야, 이제 푹 쉬어도 돼. 강산이 말했어요.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산의 휴대폰에 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스위스에서 온 안부 전화였죠. 백두는 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아주 편안해해요. 강산이 대답했어요. 백두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용기와 희생, 충성의 상징으로 말이죠. 작은 진돗개가 보여준 위대한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게 된 거였습니다. 백두가 고국으로 돌아간 지 2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백두는 조용히 여생을 보냈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강산시로부터 가끔 소식을 들어요. 백두는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강산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가끔 산책할 때 그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멀리 바라보며 무언가 그리워하는 눈빛을 지어요. 진도 사람들은 백두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백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 동네 어르신들이 백두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묵묵하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매년 그 구조 현장을 찾아가요. 백두가 조난자를 찾아낸 그 자리에서 잠시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구조대원들도 백두 이야기를 자주 해요. 마르코 대장님, 그때 정말 놀랐죠? 한스가 물었어요.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어.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가끔 백두 관련 기사를 실어요. 2년 전 그 감동을 기억하시나요? 저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여전히 백두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어느 날 강산 씨에게서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마르코님, 저희에게 손자가 태어났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백두가 아기를 무척 좋아해요. 마치 지키려는 듯이 곁에서 맴돌아요. 백두가 아기를 어떻게 대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신기해요. 아기가 울면 백두가 먼저 달려가서 꼬리를 흔들어줘요. 아기도 백두를 보면 웃어요. 강산 씨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산 씨는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백두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였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백두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우리 백두가 스위스에서 큰일을 했단다. 강산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 너도 백두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 되렴. 아기는 백두를 바라보며 옹알거렸어요. 백두는 아기에게 살짝 코를 가져다 대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두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단다. 강산 씨가 계속 말했어요.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진실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힘이고 내가 가슴에 품어야 할 자긍심이란다. 카메라는 노을 지는 하늘 아래. 평화롭게 잠든 백두의 모습과 함께 멀리 알프스 산맥의 웅장한 풍경을 비춰줍니다. 백두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지만 그의 위대한 정신은 국경을 넘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백두가 가르쳐준 것들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작은 진돗개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 정신을 말이에요. 백두는 조용히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합니다.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대로 이어받은 한국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작다고 여길 때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백두처럼 말이죠. 스위스 알프스 그 차가운 설원에서 피어난 따뜻한 마음 하나가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희망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작지만 위대한. 백두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소중한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보물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세 스푼이었습니다.